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단입니다. 지금 11월 2일날, 3일날 아마 테이퍼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즉각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일단 볼게요. 일단 주가는 나쁘지 않았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S&P 500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려가죠? 금은 내려간다고 했죠? 왜 내려간다고 했죠? 간단하게 볼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강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온스에 만약에 30달러라고 해볼게요. 강달러가 되면 지금 20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약달러가 되면 지금 40달러가 되겠죠. 근데 강달러로 되고 있으니까 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볼게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튀겠죠. 예. 2년물 금리를 보자면 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요일 장은 이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테이퍼링 텐더럼에 대해서 적응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예, 또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은 부양책 효과도 무시를 못하죠.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보자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3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1조 7천 5천억 달러로 삭감하는 방안을 내놨죠. 또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억만장자세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갈등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GDP 경제 성장률만 보자면 형편이 없었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경제 지표를 보자면 2%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건 과거 자료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사 내용을 보자면 일단 공급 대란, 그 다음에 인력난, 인플레 3중고 때문에 2%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뿐만 아니라 일단 공급 대란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6월 달부터 8월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여행이라든지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철도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빨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죠.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일단 스타벅스를 보자면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를 보면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어놨는데 그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어떻게 긋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긋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볼륨 프로파일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설정해 보면 제가 200일로 해놨잖아요. 이게 1년 기준이에요. 1년 평균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지우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잘 모르겠으면 핀비지에서 어느 정도 저항선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핀비지에서는 한 110불 정도라고 하고 있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긋냐면 대충 그으시면 돼요.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긋고요. 저는 이게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고점을 찍으세요. 예,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선 보이시죠? 한 105불 선.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받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저항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실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어쨌든 인플레에 예민한 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자면 매출이 미스가 났어요. 당연하죠. 계속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임금 인상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 넷인컴도 당연히 마이너스죠. 미스가 났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안 좋지만 일단 스타벅스는 현금이 충분히 많은 기업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를 보면 한 번도 이 컨센서스보다 낮은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타벅스를 보자면 지금 매출이 이렇게 되고 있죠. 카페랑 그 다음 드라이브스루. 그렇지만 지금 픽업이라든지 뉴 폼에서 한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이죠. 자동화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마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차트를 볼게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추매를 했냐면 이 부분에서 또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인플레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소비재 기업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제 애플을 볼게요. 제 애플을 보면 이것도 제가 피보나치 누름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핀비지에서 애플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애플을 보면 이 자동으로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못 하시겠다, 차트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선을 여기다 긋고 싶어요. 피보나치 누름선을 여기다 긋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피보나치 되돌림선 여기가 저항선이죠. 150불이 이 150불을 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 저항선이죠. 여기도 저항선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자면 이거를 볼륨 프로파일도 볼게요. 볼륨 프로파일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피보나치 도림선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 트레이더들도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꼭 좀 활용해서 매매하시는데 이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불, 예, 이 선이 1년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볼륨 프로파일을 지울게요.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흔들렸죠. 잠시만요.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보자면 실적표를 한번 볼게요. 예, 제 애플의 실적표를 보면 네, 미스가 났습니다. 이게 왜 미스가 났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계속 이렇게 시장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켓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인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또 다른 것들도 보자면 주당 순이익도 지금 살짝 높게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애플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바이를 외치고 있고, 그 다음에 168달러예요. 프라이스 가격은. 그 다음에 61명이 참여했죠. 그래서 다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빅테크 기업들만 제가 모아놨어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면 여기에서 P 레시오가 애플도 충분히 낮습니다. 26이에요. 나스닥의 평균은 34죠. 34보다 그 이하에 있으면 매우 메리트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근에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업이 하나 더 있죠. 아마존을 볼게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요번에 피해를 받았죠.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금 매출과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한번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적표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핀비즈에서 한번 아마존 쳐보세요.
지금 지지선은 이 사이트에서 지지선은 몇 달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3,148달러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자면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그러면 이것도 피보나치 되는 선을 그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죠. 여기도 저항받고 내려오죠. 예, 여기도 저항받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볼륨 프로파일은 지금 이 선이죠. 1년 평균 가격이 3,311불이에요. 3,311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눈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하셔도 돼요. 참고만 하시라고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플레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못 시키는 바람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매우 안 좋게 나왔죠. 일단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 사업부는 괜찮게 나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 아마존의 실적표를 보면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죠. 미스가 났고 그 다음에 넷인컴도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안 좋았고 또한 매출이 지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가디언스는 지금 이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월가 예측치랑도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런 바람에 주가는 떨어졌고요. 사업부를 자세하게 보자면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평면 현상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이 되는 바람에 당연히 온라인 스토어는 마이너스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는 바람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지금 분할한다는 소식이 없지만 분할한다면 20%에서 30%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식이죠. 매번 설명드렸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무겁게 가고 있지만 이 기간도 있었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장을 너무 좋게만 봐도 안 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한번 볼게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져도 물가를 잡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도 이미 테이퍼링을 했고 지금 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죠. 보시다시피 미국은 5.4%, 캐나다 같은 경우는 4.4%, 인도는 4.3%, 독일 이렇게 충분하게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YCC를 철회 가능성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 여기서 기사 내용을 보면 2024년 4월 만기물 국채금리예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3년물이겠죠. 이 3년물을 지금 웃돌고 있어요. 목표치가. 그 말은 0.1%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을 사주면 되잖아요. 채권을 사주면 금리가 역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채권을 사주고 시중에다가 현금을 뿌리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물가가 만만치 않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호주도 지금 3%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높은 수치에 있는데 함부로 현금을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중요한 건 미중 갈등이 해결이 돼야겠죠.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은 계속 접점이 난항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공조가 없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흐름에 맞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뉴욕에 있는 주식의 개수가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부 투자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공조가 나온다면 지금 푸틴처럼 천연가스를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지금 오펙 회의가 다음 달에 있죠. 아니 다음 주에 있죠. 11월 4일 날. 그래서 이날 오펙 회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유가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마도 11월 2일, 3일 날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면 텐드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한테 많은 시간을 줬고 충격이 온다면 그때 연준은 중앙은행은 다른 대처를 하겠죠.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